안녕하세요. 리시에르 원장 이원입니다. 이번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채널을 살펴봤는데요. 벌써 저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약 1만 명이 육박하게 됐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시간을 들여서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제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최신지견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진료 그리고 섬세한 시술을 통해서 보답드리고자 공부를 좀 더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거 뭐 저의 어떤 직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목련꽃 봉우리도 피고 있고 벚꽃망울도 피고 있는데 봄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활짝 펴지는 계절이 이제 왔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골프도 시작하게 되고 뭐 파크 골프도 치게 되고 등산도 하게 되고 야외 활동을 많이 시작하시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잡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보통 한 2-3주 지나면 학부형분들께서 잡티나 흑자 제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잡티, 흑자, 검버섯 이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이 잡티, 주근깨, 흑자는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근깨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주근깨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얼굴에 주근깨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뭐 예전부터 봤던 뭐 말괄량이 삐삐, 빨강머리 앵 같은 동화 주인공들 보면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생기는 것이 잡티, 경계가 명확한 갈색 조각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대 이후에 햇빛을 많이 40년 동안 햇빛을 얼굴에 계속 누적되게 받게 됨으로써 갈색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직학적으로 보면 주근깨 잡티와 흑자는 좀 다릅니다. 즉 40대 피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20대 피부보다 노화가 진행돼 있을 건데요.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가 이렇게 경계가 구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냐 하면 파도가 위아래로 파도를 치듯이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표피와 진피의 경계는 나뉘게 되는데 이걸 표피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40대 피부가 되면 이 표피 능선의 아랫부분이 아래로 쭉 늘어져 즉 표피에 있던 잡티가 진피 속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광 손상을 받게 되고 즉 40년 동안 누적되게 햇빛을 받게 되니까 진피에도 염증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티를 구체적으로 깊이 배율을 확대해서 크게 관찰해보면 잡티 밑에 붉게 염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해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흑자라고 하는 것은 맨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검게 보이지만 자세히 본다면 그 밑에 염증이 깔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잡티 치료를 잘한다, 어떤 병원은 잡티 치료를 못한다의 그 판단의 기준은 이 염증성 병변까지 얼마나 잘 아울러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키팩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점하고 주근깨를 빼듯이 잡티 치료하는 원리를 통해서 흑자를 치료하게 된다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못 치료받았다고 하소연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버섯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이 흑자가 50대, 60대로 가서 연령이 더 증가해서 그렇게 되면 이 흑자는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 두꺼워진 병변을 우리가 검버섯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잡티와 주근깨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잡티는 주근깨보다는 조금 연령이 증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흑자보다는 조직학적인 병변이 깊고 염증성 병변이 심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티 치료와 흑자 치료의 원리는 되게 다른데요. 잡티는 표피에 잘 먹히는 레이저 파장 532나노미터 파장, 755나노미터 파장을 잘 이리저리 섞어서 치료를 한다면 2-3회 만에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염증성 병변이 동반된 흑자 치료는 그렇게 세게 에너지를 동반해서 치료하다가는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소 침착이 잘 오는 경우는 잡티 밑에 깊은 위치에 염증이 깔려 있을 때 붉은색 염증이 있는 잡티일 때는 레이저 치료 후에도 색소 침착이 잘 오는데요. 우리가 색소 침착이 오는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레이저로 인한 열 반응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옵니다. 그래서 과한 열이 가해지면 색소 침착이 오는데요. 뭐 화상도 입을 수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즉 처음부터 붉은 염증을 깔고 있으면 당연히 염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붉은색의 잡티는 색소 침착 발생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잡티, 흑자 밑에 기미가 깔려있는 경우인데요. 흑자를 치료할 때 이만한 흑자가 있다면 이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는
맞는 레이저 빔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흑자가 이만큼 아주 작다면 레이저 빔을 아무리 작게 조절한다고 해도 이 흑자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레이저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 벽면에 먹힌다면 큰 애는 입지 않지만 주변에 기미가 넓게 깔렸을 때는 기미가 먹히기 때문에 기미가 부드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색소 침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 번째는 모공이 작은 피부에서도 색소 침착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모공 이 안쪽의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서 여기는 줄기세포가 많이 위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모공이 넓은 피부분들은 생각보다 피부 회복력이 빠르고 잡티나 검버섯의 발생 확률이 피부가 희고 얇은 분들보다 좀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모공이 넓은 피부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피부가 다쳤을 때, 즉 피부가 또 잡티나 흑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적고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서 색소 침착 발생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레이저하고 나서 홍반이 일시적으로 홍반이 지속될 수 있지만 2주 이상 홍반이 지속될 때는 색소 침착 발생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를 치료할 때는 깊이에 따른 532나노미터, 755나노미터, 1064나노미터의 파장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깊이 위치에 따른 치료를 잘 해야 되겠고, 염증이 깔린 진피 부분도 치료를 잘 해줄 수가 있다면 흑자 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잘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면, 아까 제가 표피 능선이 아래로 늘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어진 것뿐만 아니고 표피 능선이 이만큼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게 왜 안 좋은 단점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 피부 세포는 표피의 가장 밑부분을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한 달 주기로 각질층을 거쳐서 각질로 탈락되게 되는데요. 이게 기저층에 표피 능선 아랫부분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색소가 위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앞에도 전에 발생한 색소가 있고 뒤에도 뒤늦게 발생한 색소가 있으면 색소가 빼곡하게 쌓여서 이거 색소 창고로 쓰이게 되거든요. 표피 흑자를 제거를 잘 하더라도 나중에 한참 뒤늦게 분화돼서 탈락되어져 나오는 세포 색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또 색소 침착이나 재발 확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진피와 표피가 건강해질 수 있는 치료를 아울러서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터치 프로도 쓰고 있고 스킨 부스터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치료를 아울러 병행할 때 흑자 치료가 잘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피코 레이저를 받았다, 내가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받았다, 내가 젠틀맥스 레이저를 받았다, 어떤 값비싼 레이저를 받았다고 해서 내 흑자 치료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흑자를 잘 제거하시고 깨끗한 피부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